안녕하십니까, 김평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은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김평강 TV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듣다가 보통 생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독을 잘 하시던데요. 구독을 했다가 이건 아니라 싶어서 나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김평강 TV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이고, 초보적인 인간의 권리, 그 다음에 또 자유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향이 본인의 성향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구독 취소하고 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구독을 안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들으시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나가시면 되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돈 안 받고 칼럼을 팔기 때문에 환불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구독했다가 취소하고 구독했다가 취소하고 하면은 여러분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지만 저는 이제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유튜브가 부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편한 마음이 계시면은 그냥 구독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김평강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와야 했습니까? 너무나 심각하게 한국에 와서 보게 되는 이런 양극화를 보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은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1조에는요, 나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한 행위라면 조금 과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불법 공격을 막기 위해서 꼭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거나 또는 이제 타인이 경각에 달하거나 하면은 방어 목적으로 행동했을 때는 정당 방위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조항이 아니죠. 비상시에만 몰래 꺼내보는 문장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부여된 분명히 공개적으로 적혀있는 원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제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내란범이라고 불러야만 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라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은 이미 범죄자가 되어 있어야 하고 지금은 또 무기징역이라는 높은 형량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계엄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은요, 국정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행정부 수장들에 대한 반복되는 무리한 탄핵 시도가 있었고요. 예산 삭감을 통한 행정부의 마비가 있었습니다.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극심한 대립이 있었고요. 늘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풀지 못한 의혹과 숙제도 남아있었고 거대 야당의 독단적인 행사에 손 놓고 있는 당시 여당의 무능력 그리고 국민 앞에서조차 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구조가 대통령을 참 답답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 판단에는 누군가는 동의하고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대통령이 나라가 위기라고 느꼈다는 사실까지 부정해야 할까요? 대통령이 선택한 방식은 영구 집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김정일이 선포한 선군 정치처럼 군종을 하자는 것도 아니었고요. 국회를 해산하거나 헌법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다만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라의 국정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국민에게 알려야겠다. 라는 생각과 국회에서 너무 정말 무자비하게 계속 탄압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데 긴장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경고성. 이것이 바로 많은 국민이 느낀 국민 호소성, 경고성, 기업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았습니다. 물론 국민에게 대국민 담화로만으로도 알려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랬다면 위기감이 덜 했을 거고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잡혀가서 고난을 겪는 일도 없겠죠. 부디 계엄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회에 군을 보낸 것에 대해서 대통령을 괴롭히는 대상이 바로 국회이고 혹시 혼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불량분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동분자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니까 군을 보냈다는 것도 그날 상황을 라이브를 통해서 생생히 지켜본 저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회에 수많은 국민이 먼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국민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사람의 무리에 오히려 이렇게 막 포위돼서 이리저리 밀리는 모습을 저희들 라이브를 통해서 생생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치 대통령이 그날 밤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채택하자 마치 기다리고 계신 것 마냥 그대로 2시간 만에 계엄 해제 입장을 밝혔죠. 아마도 긴장은 이것으로 촉하다. 나라의 긴장은 이것으로 촉하고 바로 해제에 들어간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는 모습 같았습니다. 참 편안해 보였죠. 그것은 담화문에서 이미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리게 돼서 미안하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초기 담화문에서 먼저 말씀하셔서 저는 이미 그때 경고성일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촉각이 뭐 너무 예민하거나 여러분과 다른 사람 돼서 아는 거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알았을 것 같아요. 헌법을 무너뜨릴 그런 생각이었다면 왜 스스로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빨리 물러났겠습니까? 이 같은 사태의 절차와 진행과 이런 거 대목을 다 무시하고 사법부는 오로지 군을 국회에 보는 것을 폭동이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계엄이란 자체가 계엄 시간 동안 군이 질서를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계엄이 내란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은 계엄이 내란이면 혹시 헌법도 내란입니까? 계엄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한 헌법도 내란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판결은 본질적으로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하는 것이라고 해도요. 유무죄의 판단은 오로지 저지른 행위가 범법인지 아닌지라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 평민이 보아도 가장 상식적인 법 아니겠습니까? 앞날에 일어날 사건이 두려워서 앞날에 그럴 수도 있다. 가령, 잠재적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도 된다고 어느 법에 근거하고 있나요?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계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 의미로 무기징역이라면 다수당의 가결로 행정수장들을 탄핵했죠. 그리고 예산을 전부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행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위기에 빠뜨릴 만큼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마구 장관들을 탄핵하고 하는 국회의 횡포는 계속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겠습니까? 국회가 국헌이라면서요. 그러면 대통령도 국헌이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법을 잘 모르는 저도 법을 너무 그대로 본다면 권한은 헌법에 있었고 절차는 헌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계엄은 헌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내란 범이라니요. 이런 가장 무서운 이름을 붙여놓고 사람을 초보적인 인권의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이 강국이 바로 국민의 법 감정이 무너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행사하는 것이 죄라고 하면 고난은 왜 존재합니까? 국민에게 경고해도 죄가 된다면 국민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이 나를 보호하기보다 나를 배제하는 언어처럼 느껴지는 이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을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해서 잡아들이는 이 모습, 권한을 행사한 사람에게 사형이라니요. 사형이 구형되어도 무기징역이란 무시무시한 판결이 내려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인간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동시대인들이 맞습니까? 그러고도 부족했어. 살아있는 대통령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사용시켜야 한다. 라는 말을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하는 자들이 지금 이 나라, 우리와 한 강토에서 이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이런 민족성까지 의심되는 이런 극단적인 살인자들이 인간을 살리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강경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분열의 진짜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논리대로라면요. 재판에서는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고 폭동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법 감정이 완전히 무너진 이 판결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그냥 뭐 험자먼, 박정군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뭐 사람을 체포해 가겠다 아니면은 뭐 체포하라고 의원들을 막 끄집어내라고 말했다 이런 게 다 거부되는 이런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군대를 보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하고 무기징역을 받아야 하고 사형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언어 도단입니까? 사법부는 헌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사회 평균의 관점에서 판결의 주문과 논리를 수긍할 수 있다면 법관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헌법에 적힌 사회 평균에는 어떤 것이고 헌법에 적힌 대통령의 권한은 문서로 보는 것이기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한 헌법은 국민의 절박함을 담아낼 그릇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면 그가 국회의원이든 사법부 판사이든 누구라도 하나같이 받들고 지켜야 하는 민주주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 평균인의 모범이라고 하는 사법부마저 이렇게 헌법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많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떤 병이겠습니까? 내란, 과대망상증, 사형 불감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